선생님들 올해 엄청 바쁘시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제가 단톡방에, 저는 연수를 하면 꼭 단톡방을 만들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사전, 사후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하고도 오늘 지금 여기서 몇 시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그냥 앞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거대한 담론보다 오늘 3학년 시험이라면서요? 채점 안 하셔요? 서술형? 없어요. 잘하셨어. 탁월한 선택. 제가 지금은 서울시교육청 그 생활교육 담당과 제가 정책 자문관을 맡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는 상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가서 자문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단톡방에 한 200개 되는데 그 단톡방의 고요함을 처음 느꼈어요. 지난 파견 시절 2012년부터 단톡방을 운영했는데 올해처럼 조용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번아웃이라고 소진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께 그럼 깨알 팁, 꿀팁 요걸 전해드리고 갈게요. 부장님께서 혹시 이 자료 파일로 보내주셨나요? 여기 지금 종이. 요거 파일로는 안 받으시고? 그러시구나. 제가 선생님들께 첫 번째 드릴 게 이제 학교폭력 예방 퀴즈예요. 요거는 학교폭력 예방 퀴즈가 공교롭게도 오늘 그러니까 여기 은평 제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활지도부가 됐어요. 그러니 얼굴이 보실 때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얼굴로 생활지도부를 하려니 이건 뭐 애들하고 훈육이 잘 안 돼. 그래서 대신에 교육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애들이 학교폭력과 혹은 뭐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부 제가 수합을 해서 퀴즈로 만들었어요. 그게 벌써 2010년부터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입소문이 났어요. 송 선생이 이렇게 개념교육 위주로 생활교육을 한다. 그래서 충암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거기서 강의 요청이 와서 한번 특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더니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당신 그 처가 은평경찰서 여청계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좋으니 이거는 감수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식간에 엄청난 콘텐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쭉 한 거 20년째입니다. 여기 이 파일이 10년 동안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할 때 3월에 아무리 바빠도 3월 둘째 주 안에 이걸 꼭 해요. 왜냐? 애들이 개념 없어서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교육을 하는 걸 담임할 때 선생님들께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거 물론 통합 수업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불효불급한 건 좀 빼고 이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특히 3학년들 기말고사 끝나면 아무래도 긴장 풀어지고 할 텐데 제가 10년간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설도 있어요. 해답도 있고 해설도 있고 그래서 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학년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때 편집하셔서 1시간에 한 10문제 정도 하면 딱 좋습니다. 저는 창체 시간에 제가 창체를 맡게 돼서 한 반에 5번씩을 제가 2학년 생활지도 담당할 때 5시간씩을 빼가지고 5번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걸 퀴즈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안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폭력의 이유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책임이에요. 우리 몰라 보니까 가르쳐주자. 근데 뭐 막 소리 지르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친절하게 가르쳐주자. 네. 몰라서. 두 번째 이제 장난으로. 애들이, 특히나 남자애들은 장난과 폭력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요. 생일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생일빵이라고 애를 잡어. 막, 여기 등 찢고 그래서 장난으로 폭력이다. 그걸 이제 안내를 해주고요. 그 때문에 이제 세 번째가 욱해서. 그래서 첫 번째 10번 문제를 항상 저는 이걸로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이거는 작년 건데, 김정섭 선생님의 빙자한. 강도 센 생일빵은 축하를 빙자한 폭력이다. 뭐뭐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가 이거예요. 10번. 답이 보이네, 이런. 아쉽죠. 답이 보면 안 되는데, 저는요, 얘들 학교폭력 예방 퀴즈 할 때, 지갑에서 10번 문제죠. 서술형. 이게 처음에 안 줘요. 아예 땡땡땡, 한 칸 띄고 땡땡. 그래놓고, 자, 맞추시면, 선생님이 뭐 준다? 문상. 문상을. 애들 그러면 눈이 번쩍입니다, 이게. PC방 갈 생각에. 근데 이게 소년원생들에게 그 강기영 변호사님이 소년원장 하실 때 그 일정연수 특강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같이 애들이 뭐가 있다? 가능성들이 있다. 이거 애들이 맞춰. 이걸 주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담임하면서 항상 그 수업하러 갈 때 교실을 거쳐서 가. 끝나도 내 교실을 거쳐서 가. 왜냐?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걸 아이들 뇌 속에 아예 스며들게 해버립니다. 교사가 늘 애들 옆에 있다는 걸 이렇게 인지하면 애들이 함부로 나한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시간에 교실에 가보니까 한 녀석이 씩씩거리고 있어. 뭐 싸울 기세였나 봐. 근데 그때 조용히 귀에다 대고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말해. 그 깜짝 놀래.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성질 내는 거 습관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한 거는 여기다가 노래까지 넣었어요. 네, 노래. 선생님들 위인정 지각 결과 조건 언제 삭제되나요? 답이 보이나요? 답은 이렇게 가르면 됩니다. 글씨를 흰색으로.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본때는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의 이유를 말씀드려요.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말고사 전환기에 이 수업이 딱이에요. 이런 노래들을 제가 이거 말고도 12곡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년 말에 이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게 또 웃기거든요. 해설도 좀 하시고,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다. 마음이 아픈 것도 너희들 무단히 나가면 안 돼. 근데 애들이 무단히 나갈 때는 왜 나가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실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근데 차마 담임한테도 말 못해. 하지만 두려워 마라. 선생님이 네가 마음 아픈 거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서 커밍아웃 이렇게 하죠. 선생님들 왕초보도 하실 수 있다. 여기 다
무료로 도면을 도와주는 클리닉이 있는 곳은 선생님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여기서 하시면 애들이 특히 3월 초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애들은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점점 고개를 숙여요. 어떤 애들이 이럴까요? 이런 짓 한 놈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담임을 만만하게 못 생각해. 우리 담임 모르는 게 없네?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니? 이게 또 선생님 버전에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꾸 진화해야 돼요. 개념 없다 한탕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아무개가 저한테 PC방 가서 5,000원 빌리고요. 한 달 지나면 10,000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줘요. 5,000원 이자를 안 준다는 거야. 참 새롭다. 난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낯선 행동이라고 해요. 참 낯설다. 연구해, 또 공부해야 돼. 5,000원을 빌려주고 5,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인생의 공부가 끝이 없어. 그게 이자 제한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자 제한법. 연리 몇 프로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받은 거 아니야? 그건 범죄 행위예요. 이건 범죄 위반이라 전과자까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편안하게 여기 해설까지 다 있고 강의 영상도 다 있습니다. 또 하시다가 막히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 거 4번 같은 거. 코너에 갔다가 아무개하고 키스하는 것을 보고 몰래 사진을 찍어뒀다. 그래서 아무개하고 뽀뽀했다. 이 사실을 알렸어. 그럼 애들이 이게 범죄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몰라요. 사실이면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누구네 엄마 장애인이다. 또 누구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게 사실인 경우에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 역시 또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미도 있을 겁니다.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이게 제가 환경부에서 그 선도 담당 맡으면서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지. 교실에다 노래 만들어서 붙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해보자. 누가 이겨요? 누가? 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흔하게 있는 이런 거 전부 다 이 하나하나가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점심시간에 생활도가 앉아있는데 1학년 녀석이 막 울면서 들어와. 선생님, 3학년 형이 나 볼 차다가 어떻게 얼굴을 맞춘 거야. 3학년. 그랬더니 너 인마 시켜. 앉아일어서 100번. 그러니까 앉아일어서 100번 하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또 교육시켜. 이건 무슨 교육? 이게 낯선 행동, 이상한 행동은 전부 범죄 행위예요. 이건 강요죄라. 이런 거를 사회 선생님만 다 해서 커버할 수도 없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런 것이 다 자세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활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좀 하자. 6번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 흔하게 있는 2학년 아이가 1학년 될 때는 팔짱만 끼고 있어.
이런 거 하실 때는 역할극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승인여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학년 애가 1학년에 일진 애가 인사 잘안한다고 6학년에서 1학년 중2로 올라오는 깃방명을 때리는데 고막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고막을 나가게 한 그 당사자 애는 조선가정이에요. 치료를 될 수가 없네. 고막 손상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또 저는 SPO 프렌들이야. SPO 휴대폰 번호는 담임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학교 학생과 연관이 된 사안은 생활지도부터 어떻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걸 SPO의 도움을 받아야지. 네. 스쿨폴리스. 네, 그래서 그때 또 전화를 했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형님하고 해요. 밥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그런 거. 근데 어때? 아, 형님 그 옆에 딴 애들 없었어? 한 100명 있었지. 그놈들이 내는 거야. 걔네들은 때리지 않았는데, 에이, 형도 참.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얘가 도망을 가지 못했지. 위력을 행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방조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무슨 죄야?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애들이 나대는 데는 나대는 이유가 있어. 싸움 좋은 구경이다, 이거.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그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싸움을 뜯어 말리든지 적극적으로. 아니면 바로 생활활동을 하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공범이잖아.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여기 이것도 쉽게 다 됩니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형한테 욕을 했어. 너 왜 물건 훔치러 가냐? 꺼내놔. 그랬더니 얘가 막 뭐라고 욕을 했더니 우리 사람 의심한다고 욕을 했어. 그랬더니 어제는 재판으로. 그래서 재판에서 1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선생님 1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또 300만 원 내래요. 저한테 설명. 그럼 앞에 거는 뭐고? 벌금이고 뒤에 거는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 보상 300만 원. 그래서 욱하고 욕해서 얼마? 400만 원 나갔다. 교육을. 이거 출력하셔서 형광펜으로 기말고사 끝나고 내가 요거는 해라. 또 선생님들께서 좀 반을 나눠서 몇 반부터 몇 반은 누가, 몇 반부터 몇 반은 누가 이렇게 기말고사 이거 해주시면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하는 요 단계에서 아주 야무지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폭력이라든지 이 생활교육의 문제는 방치해두면 항상 사고가 나. 저는 토치로 이렇게 불을 그시를 해. 아예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그래야 애들이 안정되고 학교에 나오는 게 편안하고. 그렇지. 양아치들 소굴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인쇄만 하면 되게 해놨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말빨이를 키워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 편집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신 이거를 학교 폭력 예방송 초성 퀴즈로. 자, 1번 답은 뭘까요? 네, 마음이 아픈 것도 변해라. 2번 답은 말 됐고, 이건 학부모 교육에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말대 가지 마!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왜 뒷땅을 그렇게 하게 되냐. 어른들이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해버리니까 앞에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교육 때 의견이다.
말 대꾸 아니에요. 놀리지마 송 했죠? 또 남에게 옮겼다면 무엇이라도 폭력이다. 사실이라도 폭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ADHD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실 대한민국 특히 서울 선생님들이 이 ADHD 애들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ADHD 아이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쟤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필요한 일이 생겨. 그래서 싫어하거든. 게임에도 안 붙여주거든. 그런데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애들이 선풍적으로 좋아합니다. 특히 본인이 ADHD 성향이 있는 애들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자, 1절 내가 겪는 어려운 빙고송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 된다고 공격하지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내가 겪는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운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ADHD 아이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제가 이 영상도 ADHD송 영상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안 부르셔도 다 틀어주십니다. 저는 기말 등록고사 끝나고 이거 가지고 인성교육송 페스티벌을 열면 어떨까? 반마다 너희들 반에서 하나씩 골라라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이 가면을 안 갖고 왔나? 미등급 선 파티 전문점에 가면 안경, 반가면 다 나요. 2, 3천 원은 사. 그거를 애들 씌워주고 페스티벌을 하는 거야. 1등 한번 뭐 상품 피자 사주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 창작도 하나 해도 좋을 것 같고 애들 성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인성교육 복면 가왕 개인전도 열어보시라. 7번 원인은 뭘까요? 제가 애들 낯선 행동을 35년간 분석했더니 낯선 행동의 배경에는 뭐가 있더라? 우울감이 있더라. 우울감. 그래서 우울감을 치유해주면 친구가 낯선 행동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지? 낯선 행동의 방식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낯선 행동의 방법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인성교육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이 노래라는 게 스며들면서 살아요. 애들 내가 겪는 어려운 애들 복도에서 긁고 다니더라고요. 인성교육에 희망이 있다. 8번은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사실 3학년 애들이 널브러지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중3을 맡으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고1부터 고4까지 나오는데 고1 걔네들이 보통 3월 첫 주에 모의고사를 봐요. 학원 교사들은 그걸 다 알아. 그래서 그거를 연습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애들도 긴장되잖아요. 니네 3월 7일, 8일쯤이면 모의고사 본다.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자 하는 건데
선생님들도 적당히 동기부여하시고 또 이거는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3월 첫 모의고사는 중학교 전 범위를 대상으로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라면 뭐 선행 시비에 걸릴 수 있는데 범위 자체가 중1, 중3이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애들이 야 학교가 나를 좀 배려해 주네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어려워도 애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이건 고루고루 어느 과목만 해서는 효과가 좀 적고요. 국영수 사과 다 하시면 세상 애들은 그래. 이게 대세구나. 저항이 줄죠. 특히 영어나 국어 듣기가 들어가. 공부 못해 듣기는 좀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기말고사 끝나면 애들 널브러진단 말이야. 공부도 싫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애들마다 한 가지씩 목표를 잡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 90%, 0.1%. 자, 0.1%씩 잡아도 몇 년이면 100%가 됩니다. 3년이면 100% 됩니다. 이게 제 얘기야. 제가 퇴임하고서 뭔가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조깅을 그전에도 했지만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퇴임 후에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직접 실망했어. 제가 원래 이 손발이 차가워요. 그래서 좀 이게 발을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되면 탁 차가워 이런 제가. 그래서 체질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에이씨 그럼 0.1%씩 잡자고. 그럼 3년이면 되겠지. 근데 정말로 이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체질을 바꾸려면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아침에 79.4%, 794일을 조깅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발이 차갑죠. 어때? 컨디션 어때 보여요? 이게 지금 조깅을 4km 하니까 새벽에 이거를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건 애들하고 같이 자 우리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넉넉히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코피 줄줄 흘린다. 내 등급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응? 정말 눈물 뺀다니. 그리고 그때 등급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절반 있었거든요. 등급이 별로 안 변해요. 이게 심각한 상황. 목표를 둬보자.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니네가 뭐 태권도 지금 3품인데 4품을 하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응?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니네들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걸 딱 모아놔. 모아놔가지고 타임 캡슐 2월에 등교하는 날이 혹시 있으면 그때 개봉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동료 평가하자. 누가 가장 잘 목표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래서 동료 평가에서 5,000원짜리 문상 하나씩 또 앵기고. 그래서 꿈 없는 애들이 항상 사고 치더라고요. 9번 태어날 때 경쟁률 3억 정답은 3억 대 1이었죠. 안에서 1등 전교 1등 등급을 꺼뒀어요. 날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의 꿈이죠. 대단하죠? 이게 다 제가 작사한 거예요. 지덕체, 살다 보니 지덕체가 안 이러더라. 뭐가 제일 중요해? 몸이 건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덕이, 도덕적이, 그 다음에 지식이더라.
몸 뜸뜸하고. 그 다음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도 밟으면 지렁이는 이건 지렁이도 불. 근데 이게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선수들이 있어요.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훈육도 안 맥혀. 또 특수반 애 경우도 특수반 애가 막 힘이 좋아가지고 이래버리면 제어가 안 돼. 근데 그거를 방치해서 안 돼. 이걸 가르쳤어. 욱하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하네요. 욱하고 화를 내는 습관인데요. 어디로 가는 습관? 어디로 달려가? 소년원으로 달려가는 습관이야. 그 10,000원짜리 문상을 왜 주는지 이해하셨죠? 충격증. 평생 믿을 수. 그 10,000원짜리 문상 받은 놈 얼마나 그냥 막 그러겠어요. 성질 없는 사람. 요거는 욱할 땐 숨을 깊게 뻥뻥 들던데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셋. 아 정말 화내는 거 습관되면 본인도 뭐 감당 못하네. 어른도 감당 못했죠? 벌떡벌떡 화내요. 이건 알미스죠. 이 화를 잘 내는 송이야. 친구한테 야 그러지 마. 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네가 화를 내고 싶으면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왜냐면 난 이렇게 말해. 네가 내 볼펜 잃어버려서 서운해. 아빠가 생일날 선물로 한 건데 그러면 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징징대고 막 왜 잃어버렸냐고 이러면은 친구가 미안해 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미안한 마음 한 개도 안 들어. 대신 반발심만 들어. 알았어 사줄게. 그러면서 우정도 사라져. 제대로 화냈송이야. 제대로 화냈송. 이런 것을 주말에서 끝나고. 근데 이게 비대면 대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이게 35분이 맥시멈이에요. 10분간 쉬시고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징계 절차 혁신 이런 거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정말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이 일은 많아지고 그거를 슬림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